안녕하세요. 재산 전문 세무사 박진성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부담부증여를 왜 올해 2022년까지 해야 되는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세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똑같은 물건을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2월 과세가 기본적으로는 5년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 동안 못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입니다. 내년 5월 9일까지 일시적으로 중과세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다면 다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어 세금을 훨씬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담부증여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증여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왜 내는 것일까요? 일단 부담부증여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같이 이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 따라다니죠. 채무를 이전한다는 것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빚을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채무를 이전을 하는 자가 이익을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둘 다 발생을 하는 거죠.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 총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그때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그럼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양도가액을 알아야겠죠. 양도가액은 부동산에 잡혀있는 그 채무가 양도가액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주로 발생하는 채무입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을 계산해야겠죠. 양도차익은 이 담보채무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이 최초 취득할 때의 그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을 취득가액에서 곱한 금액만큼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증여자산가액이 10억 원, 담보대출 금액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담보대출 금액 5억이 10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죠. 그러면 취득가액 1억 원에서 50%를 곱한 5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은 똑같이 1억, 증여재산가액은 10억인데 임대보증금이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이 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죠. 그러면 취득가액인 1억에서 30%를 곱한 3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는 부담부증여를 시세나 감정가액으로 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기준시가로 증여를 하게 되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그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세로 증여를 하니 상관없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증여를 할 때 만약 기준시가로 증여를 할 때 취득가액이 부담부증여 가액보다 더 높다고 해서 세금 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후의 과정은 일반적인 양도세와 비슷합니다. 똑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고요. 기본공제도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면 똑같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중과 대상이면 똑같이 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 유예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중과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올해 2022년 안으로 해야지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텍스토리의 세무사 박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